영감생심.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이 직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 무례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회의 중에 말을 끊는다거나, 나는 하나도 재미없고 불쾌한 농담인데 본인은 굉장히 재밌는 줄 안다거나, 계속 말을 비꼬듯이 한다거나, 또 공공장소에서 망신을 주는 상사나 동료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손해 없이 대처하는 법을 나눠보려 해요. 먼저 직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무례한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생심. 첫 번째, 언어폭력형.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참 생각이 짧네. 둘째, 비꼬는 유형. 와,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세 번째, 무시하고 배제하는 유형. 회의 때 나한테만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내가 얘기를 딱 시작하면 그건 됐고, 아무튼 누구님은 뭐 별다른 의견 없죠? 회식 때 나만 모르는 얘기, 의도적으로 좀 나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업무 떠넘기기형. 그건 너가 좀 해줘. 너가 잘하잖아. 다섯 번째, 노잼 공격형. 누구씨는 실력은 뭐 그냥 그런데 얼굴은 확실히 이뻐. 땡땡씨도 MZ가 맞긴 하네. 웃자고 한 말이야, 알죠? 이런 행동들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일의 의욕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 열등감 혹은 권위 욕구를 감추기 위해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가 예민한 거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20대 초반의 여자 사원분께서는 회의 때마다 혹은 그냥 수시로 팀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누구씨는 뭐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뭘 알겠어. 누구도 MZ지?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주눅이 들고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업 실적이 떨어질 때마다 야, 역시 대단해. 아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이게 애매해서 웃어 넘겼지만 나중에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영업 실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나 큰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회의 중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상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거나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야? 라는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해요.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이 짓밟힌 순간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참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참을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최악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유독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을 때 내 자존감만 점점 무너질 뿐이죠. 무례한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말해도 괜찮겠네 라고 느끼고 점점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를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애매하게 웃지 말기입니다. 무례한 말이나 농담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냥 웃어 넘기죠.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은 나빴는데 여기서 화내기에는 조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게 싫어서 마치 재밌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으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웃음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무표정으로 대응한다거나 그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 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라는 표정으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웃겨 라는 피드백을 짧게 전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도 무안해서 뭐야 괜히 농담했는데 정색이야. 누구씨 성격 참 그러네 라고 할지언정 그게 두려워서 나중에 계속 무례한 농담을 받아줘야 되는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되묻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씨가 해야 되는 일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은 무례함을 말로 증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무례함을 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계를 긋는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감정적인 상황에서 언어폭력을 계속한다거나 할 때 감정을 섞지 않은 냉정한 목소리로 그 얘기는 여기서 그만 듣겠습니다. 지금 조금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럼 나는 더 이상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당신의 감정에 나도 같이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시간을 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과한 요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너무 당연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무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바로 반응하려다가 정신 차려보면 내가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무례한 질문이나 이런 압박성 발언에는 즉답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즉답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답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나중에 해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의 무례를 객관적으로 돌려주기.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다시 말해줘서 상대방이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저를 비난하는 걸로 들리네요. 지금 그 말씀이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인트는 상대가 자신의 무례함, 내가 뭘 했는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톤을 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거를 문제 제기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증거 대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무례한 사람과는 단둘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상황을 간단하게 날짜와 시간으로 메모해 두는 겁니다. 또는 녹음을 하거나 대화를 백업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걸 쓰던 안 쓰든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정식 대응이 필요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도 사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용기를 나 자신한테 써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이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